대구에서 유흥주점발 코로나19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감염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요양병원 면회가 어려워지자 지역의 한 기업이 안전 면회실을 기증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경주시 건천읍 송선리 석산 개발로 인근 주민들은 소음과 분진, 수질 오염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벼농사에 드론을 활용해 벽실을 뿌리는 이른바 드론 직파 재배법이 의성 지역에 도입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뉴스입니다. 대구 유흥주점발 코로나19 감염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습니다. 닷새 만에 관련 환자가 150명을 넘어선 데다 영국 변이 바이러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방역당국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유행의 확산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권미경 기자입니다. 구미와 울산 확진자 일행이 다녀간 대구 북구의 한 유흥주점. 이곳에서 일하던 종업원 6명이 확진된 것을 시작으로 대구 유흥주점발 확진자는 닷새 만에 158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를 신규 확진자가 50명을 넘어선 건 지난해 1차 대유행 이후 처음. 감염 재생산 지수도 2를 넘겼습니다. 여기에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감염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러 시설을 돌아다니면서 업무하는 특성, 그다음에 그 시설 이용자들 또한 다양한 시설을 번갈아 가면서 이용한다라는 이런 특성들 때문에 여러 시설에 걸쳐서 확진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구시는 모든 유흥업소에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고 종사자들은 전수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이를 어기는 업주는 형사 고발하고 가게에서 코로나19가 전파될 경우 구상권도 청구할 방침입니다. 또 코로나19 확산 대응 콜센터를 만들고 임시 선별 검사소 수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지금 같은 속도면 병상도 곧 부족해지는 만큼 생활치료센터도 다시 열 계획입니다. 지금과 같이 환자가 매일 50명씩 늘어날 경우 병상 가동률은 이번 주 내로 80%를 넘겨 병상 부족 사태가 예상됩니다. 빠른 시일 내에 무증상 경증 환자의 격리 및 치료를 위한 생활치료센터를 개설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같은 상황이 재현될지 아니면 다시 진정될지 대구는 지금 새로운 유행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미경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요양병원 등에 대한 면회가 쉽지 않은데요. 이런 가운데 지역의 한 기업이 안전면회실을 기증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경북지식재산센터 지원기업인 주식회사 효광기획은 24일 영양군립 요양병원에 공기주입식 안전구조물을 기증하고 현장 시연회를 가졌습니다. 구조물은 미세 바이러스 퇴치가 가능한 클린존과 면회실로 운영되며 바이러스 진단 검사와 발열 체크로 무증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주에서 불법 채석으로 논란을 빚은 업체가 처벌은커녕 오히려 사업을 확장하고 있어 논란입니다. 30년간 석산 개발로 불편을 겪어온 주민들은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은경 기자입니다. 경주시 건천읍 송선리 석산 개발 현장입니다. 30여 년간 채석 작업이 진행되면서 주민들은 소음과 분진, 수질 오염 등에 시달려 왔습니다. 지난 2019년에는 업체가 허가받지 않은 곳에서 시가 130억 원어치의 돌을 불법으로 캔 사실이 밝혀져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처벌은 800만 원 벌금에 그쳤고 오히려 업체는 보란 듯이 개발 면적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거 불법 토속 채취가 53만이 발견됐어요. 그래 이제 여기 감사원감사에 지적한 게 즉각 공사를 중지하고 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걸 이행하라고 감사원 명령.
주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석산 확장 사업은 지난해 11월 필수 절차인 환경 영향평가를 통과했습니다. 환경청은 주민협의체 구성을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른바 어용 주민협의체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업체가 보상을 미끼로 송선리가 아닌 건천읍 전체 단위에서 협의체를 만든 뒤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실제 이달 14일에는 건천읍 주민자치회장, 청년회장 등이 업체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사업이 성사될 경우 후원금 지급 약속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빈축을 샀습니다. 주민들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고 환경이나 문제나 뭐 소음이나 이런 거 없어지고 이 허가가 만약에 나면 좋은 일이야 좋겠는데 서로가. 6년 넘게 생업도 포기한 채 석산 개발 저지에 매달려온 주민들. 언제쯤 발파 소음과 먼지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한숨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은경입니다. 농업 분야에도 드론을 활용한 사업이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습니다. 의성에서는 벼농사에 드론을 활용해 벽실을 뿌리는 이른바 드론 직파 재배법을 시범 도입했는데요.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물을 댄 논이로 벽시가 후두둑 떨어집니다. 기존의 벼농사 재배 과정인 육묘와 모내기가 사라졌습니다. 모짜리를 설치하지 않아 생산비가 헥타르당 최고 120만 원 정도 절감되고 작업 시간도 6분의 1로 줄일 수 있습니다. 드론 직파 재배는 저탄소 농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육묘 과정에서 생산되는 농자재 투입으로 인한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가 있고 벼 임모 과정에 담수를 하지 않고 물을 떼기 때문에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직파 재배는 잡초성 벼, 즉 액미와 제초 관리가 어렵고 수확기에 수량과 품질이 떨어진다는 인식이 강해 재배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충분한 준비를 지능청에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걱정스럽지. 처음으로 초기니까 시연을 한번 해가지고 좋으면은 앞으로 이 방법으로 나가보려고요. 의성군은 기존 실패 요인을 분석해 재정립한 드론 직파 재배법을 다시 보급하고 올해 5헥타르 규모로 시범단지를 운영합니다. 정부에서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것을 이제 시도했었습니다. 그러나 농민들의 호응이나 또 사후 관리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렇게 범용화가 되기 어려웠습니다. 이제 다만 의성에서 우리 앞서가는 우리 농업인들께서 이제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 도농업 기술에서 철저한 또 지도와 그런 이제 협력을 해서 잘 정착도 하고 앞으로 이게 이제 잘 안정이 되면은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드론을 이용한 농작업은 비료와 제초제 살포, 병해충 방제까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 농촌의 일손 부족과 고령화에 대한 해결책으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한 주간 발생한 뉴스를 재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주요 이슈는 뭐가 있었는지 이상원 뉴스민 기자 통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화 연결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지난 한 주 동안 발생한 주요 이슈부터 종합해 주시죠. 네, 첫 소식은 대구 유흥업소 관련 코로나19 집단 감염 소식 살펴보고요. 다음은 대구에서 진행된 5.18 민주화운동 기념행사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은 경산시 한 장애인 시설에서 장애인 학대 의혹이 불거졌다는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대구에서는 한동안 코로나19 감염이 소강 상태였는데 유흥업소를 중심으로 한 집단 감염으로 많은 환자가 발생했다고요? 네, 대구 유흥업소 코로나19 전파 속도가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 19일 북구 소재 한 업소에서 종사자 6명이 확진된 후 나흘 만에 확진자는 100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확진자 증가 속도만 놓고 보면 지난해 2월 18일 대구 첫 확진자 확인 후 나흘 동안 84명이 확인된 것과 비교해도 훨씬 많습니다. 당시와 비교해서 검사 역량이 향상되었다는 것을 고려해도 우려스러운 수준입니다. 집단 감염의 촉고리가 되는 구미와 울산 확진자의 첫 확진일이 지난 15일이고 이들이 확진 전까지 약 한 달 동안 대구 지역 유흥업소 곳곳을 다닌 것으로 확인되어서 감염자는 더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종사자와 이용자뿐 아니라 이들에 의한 연쇄 감염도 확인되고 있다고 하던데요. 대구시 치료 역량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네, 지난 23일 확인된 확진자 중에는 유흥업소 종사자와 이용자를 제외하고
이들에 의한 N차 전파 감염자도 10명 확인됐습니다. 이전까지 N차 전파 감염자가 2명에 그친 것과 비교하면 업소를 벗어난 감염도 상당 부분 진행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구시 치료 역량은 현재까지는 우려할 수준은 아닙니다. 병상 가동률은 40%를 조금 웃도는 수준이고 대구시는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생활치료센터 재가동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지난주에는 41주년 5.18 민주화 운동 기념일이 있었는데요. 대구에서도 기념 활동이 있었죠. 네, 대구시는 5.18 민주화 운동 41주년을 맞아 518번 버스에 5.18을 기념하는 문구를 부착해 홍보하고 시청사에도 대형 홍보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도 18일 오전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기념식에 참석해 자리를 지켰습니다. 지역 시민사회 단체도 다양한 활동을 펼쳤고 18일에는 대구 동성로에서 5.18 민주화운동 대구 시민대회를 개최해 5.18 정신을 왜곡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경산의 한 장애인 시설에서 종사자가 장애인을 학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요? 네, 4.20 장애인 차별철폐 경산 공동투쟁단과 경산시 설명을 종합하면 경산 소재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지난 4월경 종사자가 거주 장애인의 머리를 싱크대에 넣고 수돗물을 트는 학대 행위를 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경산시는 해당 사건에 대해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고 국가인권위원회도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의혹이인 종사자는 지난 17일 시설을 퇴사했고 시설 측은 학대 행위를 파악하진 못했지만 인권위 조사 등에 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흥업소 집단 감염이 연쇄 전파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시민 여러분의 주의가 필요한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주간 이슈 점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상원 뉴스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왕복 6차선에 달하는 교량이 갑자기 뚝 끊겨 있다면 어떤 느낌일까요? 다리가 뚝 끊어졌는데 야간에 경광등도 없어 자동차와 오토바이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기도 했는데요. 왜 다리가 끊긴 채 8년째 방치된 것인지 그 이유를 파헤쳐봤습니다. 오승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구미시 산동읍 금전동에 위치한 금전교. 6차선에 달하는 교량이 중간에 뚝 끊겨 있습니다. 하늘에서 바라봐도 상황은 마찬가지. 4차선에 달하는 위쪽 도로와 아래쪽 도로가 서로 이어져야 하는데 교량이 중간에 갑자기 뚝 끊겨 수풀이 무성한 농지가 나옵니다. 취재 결과 해당 교량은 지난 2013년 준공된 이후 현재까지 약 8년의 기간 동안 끊어진 채 방치됐습니다. 끊어진 채 방치된 교량은 사실상 화물차들의 주차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이에 따라 가장 큰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은 인근 마을 주민들. 공사자재와 각종 생활 쓰레기를 가져다 버리는 것은 다반사고 야간에 경광등도 없다 보니 한밤중 길을 잘못 들어선 차량들이 교량 끝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사고도 몇 번 났습니다. 치명적인 사고도 몇 번 났고 했으니까 이거를 좀 빨리 하루빨리 이거를 좀 저쪽 길과 이래 좀 하도록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게다가 교량이 연결되다가 멈춘 부지는 현재 도시계획 구역으로 설정돼 지난 8년 동안 아무런 개발도 못하고 농사도 짓지 못하는 땅이 돼버렸다며 주민들은 억울한 심정을 호소했습니다. 이 도시계획선을 없애가 농사를 짓게 하든지 그러니까 언제 도로도 온다고 농사도 못 짓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 안에는 지금 고라니부터 시작해가지고 짐승들이 참 많아요. 저녁 때면 그 엽사들이 와가지고 총도 쏘고 하는데 주민들 불편하거든요. 이러한 사고 위험성에도 왜 이렇게 오랫동안 교량이 끊어진 채 방치된 것인지 구미시를 직접 찾아가 확인해봤습니다. 취재 결과 해당 지역은 과거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됐다가 지난 2014년 해제된 곳이었습니다. 구미 국가산단 4단지 주변으로 거대한 규모의 외국인 투자단지인 경제자유구역을 조성하려고 했지만 사업 타당성 부족을 이유로 결국 무산됐고 사업 중단에 따라 그 상태로 공사가 멈춘 겁니다.
끊어진 교량을 잇기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잔여 사업비는 35억 원. 구미시는 현재 사업이 중단된 상황에서 차량 통행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해당 교량을 잇기 위해 추가 사업비를 투입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끊어진 교량을 이대로 방치해둘 것이냐며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 주민들.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 구미시와 시의회, 지역 주민들 간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HCN 뉴스 오승훈입니다. 우리 지역의 숨은 인물을 발굴하는 지역 인물 탐구 순서입니다. 한국인의 정서를 잘 표현하는 노래하면 아리랑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경상북도 문경에서는 우리 민족의 한과 정서가 담긴 문경세제 아리랑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35년 동안 이 문경세제 아리랑 보존에 앞장서고 있는 송옥자 전승자를 만나봤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하시죠. 어려서 초등학교 때부터 민요를 들어서 그때부터 좋아했어요. 이제 명창되는 거가 꿈이었고, 아니면 고전무용, 아니면 이렇게 포목집, 그 세 가지를 꿈을 생각하고 했었어요. 근데 결국은 이제 이 민요를 하는 이걸로 택한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이걸 찾다 보니까 내가 소리니까 소리를 해서 우리 문경세제 아리랑을 널리 알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이제 하게 된 거죠. 문경세제 아리랑 접한 지는 35년이에요. 그리고 보존회를 창립해서 만드는 거는 21년 4월 3일 날이었어요. 우리 세제 아리랑이 있음에도 몰라요. 시민들이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해서 알려야 되겠다. 이제 처음에 시작은 그렇게 해서 이제 회원들을 이제 모집해서 하게 된 거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 안 하고 있었고요. 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명예 따나 밥 먹고 사는 거 걱정 없는 사람들은 명예 때문이라도 하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누가 와서 하겠어요. 그래서 이게 제일 걱정인 거예요. 계획이 있다면 우리 문경아리랑제, 이강년 의병대장 의병아리랑제, 또 3.1 만세아리랑제, 뭐 이런 것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이제 앞으로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 계획이 그거라요. 사할린 아리랑제 때, 그때 당시 이제 우리 회원들이랑 그 아리랑제 참석했었을 때 거기에 그 우리 동포들 반응이 참, 우리 공연을 보고 눈물을 흘리고 이 다리미 소리에 옛날에 그 어머니 생각이 난다 그러면서 그렇게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반응이 좋았었어요. 일단은 우리 세제 아리랑을 알리고 공연을 보여줘야 되니까 그게 이제 제 할 일이고, 문화재가 지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이 누가 젊은 사람이 배우러 오지, 문화재 지정이 안 되면 그게 어려운 점이에요. 그래서 바람이 있다면 우리 경상북도 도문화재 그런 게 돼서 얼른 젊은 사람들이 와서 이어서 이렇게 배워서 계승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걸 제 바람입니다. 내몽골과 고비 사막발 황사가 또 들이닥쳤습니다. 외출할 땐 보건 마스크를 꼭 쓰셔야겠는데요. 안 쓰시면 미세먼지가 코와 기도에서 여과되지 않고 호흡기에 영향을 주고 암도 유발한다고 합니다. 외출 후에는 식염수로 코 안을 씻어주면 좋고요. 물을 자주 마시는 것도 중금속의 혈중 농도를 낮추고 소변을 통해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